당뇨는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살아야 한다. 병원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지요. 오늘 제가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식습관의 구조, 신호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15년 넘게 드시던 당뇨약을 끊고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며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은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딱 하나를 바꾼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이 환자가 줄어들까봐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당뇨약을 끊게 만드는 아침 식사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특히 아직은 당뇨 전 단계니까 괜찮아 하며 안심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 약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약봉지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병원이 아닌 여행지에서 보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당뇨로 고생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제가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풍경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주의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교과서적인 말만 하고 몇 달 뒤 수치가 더 나빠지면 그때야 기다렸다는 듯 약을 처방합니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바로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먹는 첫 끼에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푹 자고 일어난 우리 몸은 땔감이 다 타버린 아궁이와 같습니다. 텅 빈 위장과 굶주린 세포들은 무엇이든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게다가 아침에는 잠을 깨우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혈당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불이 붙은 아궁이에 휘발유 같은 흰 쌀밥이나 떡 달달한 과일 주스를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터지고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망가져갑니다. 반대로 아침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장작을 넣어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점심 저녁에 조금 맛있는 걸 먹어도 끄떡없는 세컨드 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아침 밥상이 여러분의 혈관, 수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음식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효능만큼은 수백만 원짜리 명약보다 뛰어난 천연 혈당 강화제들입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수정과에 동동 띄워 먹던 계피입니다. 여러분, 계피를 그저 향이나 내는 향신료로만 아셨다면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계피는 녹슬어서 뻑뻑해진 우리 몸의 세포문을 활짝 열어주는 기름칠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데 계피 속의 특수 성분이 이 문을 열게 도와서 혈관 속 설탕을 세포 속으로 쏙쏙 집어넣어 줍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 계피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니 손발 찬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보약이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자 하고 밥숟가락으로 퍼드시면 큰일 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간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딱 2g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가 정량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껍질이 얇고 돌돌 말린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계피보다 간 독성 성분이 훨씬 적어서 안전하거든요.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계피, 가루 반 스푼을 솔솔 뿌려서 드셔보세요. 향긋한 계피 향이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고 치솟으려는 혈당을 꽉 잡아줄 겁니다. 계피가 세포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면 두 번째 보물은 뱃속에서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여기서 잠깐 집에 있는 사과 식초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 파는 투명하고 맑은 식초는 알코올에 무늬만 사과를 섞은 가짜일 확률이 높거든요. 진짜 약이 되는 식초를 고르는 법, 그리고 위장 버리지 않고 마시는 황금 비율까지 알아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사과 식초의 놀라운 비밀과 밥 대신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는 세 번째 곡물,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한 기적의 아침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말씀드린 계피에 이어 혈당을 잡는 두 번째 비밀 병기인 사과 식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위 버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잘못 드시면 위벽을 헐게 하고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드시면 이보다 더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식초를 고르느냐입니다. 마트에 가서 식초병 뒷면에 성분표를 한번 돋보기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만약 주정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신맛 나는 조미료일 뿐 우리가 찾는 약은 아닙니다. 주정 식초는 알코올을 빨리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혈당을 낮추는 핵심 성분인 유기산과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자연 발효 사과 식초, 영어로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병을 흔들었을 때 맑지 않고 뿌옇게 침전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상한 게 아니라 초모라고 부르는 진짜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 초모가 살아있어야 진짜입니다. 이 사과 식초가 몸속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식초의 시큼한 맛을 내는 아세트산이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밥이나 빵이 뱃속에서 설탕으로 변하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직전 혹은 식사 도중에 식초 물을 한 잔 마시면 똑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컵 1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밥숟가락으로 하나에서 2스푼 정도의 식초를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단 위장이 약해서 속이 쓰리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로 드시고 나서 입을 맹물로 헹구는 센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보물은 바로 곡물의 왕 귀리입니다.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죠. 요즘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사 드시는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트 시리얼 코너에 가면 봉지 뜯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1분 만에 죽처럼 되는 간편 오트밀이 있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가공된 오트밀은 이미 다 쪼개져 있어서 소화 흡수가 설탕만큼이나 빠릅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팍 튀어오르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거칠고 투박한 압착 귀리 롤드, 오트나 통곡물을 잘라놓은 스틸컷 오트웨이입니다. 이런 진짜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이 장 속에서 젤리처럼 변해서 음식물을 감싸 안는데 마치 끈끈이 주걱처럼 당분을 꽉 붙잡고 천천히 놓아줍니다. 그래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귀리도 결국은 탄수화물입니다. 좋다고 해서 밥그릇에 가득 담아 드시면 현미밥 2공기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끼의 밥숟가락으로 수북하게 5스푼 정도 무게로는 50g 내외가 딱 적당합니다. 이것을 물이나 우유에 넣고 끓여서 죽처럼 드시거나 전날 밤에 우유에 불려 놓았다가 아침에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드시면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자, 계피 사과 식초 귀리.
이 세 가지 보물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황금 밥상을 차릴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좋은 재료만 있다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침 식사의 5원칙은 수많은 연구 논문과 제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실패 없는 공식입니다. 메모지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원칙,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챙겨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밥상은 밥이 주인이고 반찬은 손님이죠. 당뇨를 고치려면 이 주객이 전도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부터 한 숟가락 넣으면 혈당은 바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든든한 방어막이 생겨서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줍니다. 아침 밥상에 달걀 2개 혹은 두부밥모를 무조건 올리세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면 밥이 아니라 반찬으로 먼저 손이 가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원칙 순서가 생명이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노래처럼 외우라고 시키는 주문이 있습니다. 체단탄, 체단탄.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장 속에 그물을 치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채운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조금만 들어가면 혈당이 오를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순서만 지키면 당뇨, 약한 알 먹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식탁에 앉으시면 샐러드나 나물 반찬부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디저트처럼 조금만 드셔보세요. 세 번째 원칙, 밥은 시켜서 먹어라입니다. 갓 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참 맛있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그 뜨거운 밥은 설탕 덩어리와 같습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면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름 그대로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이라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칼로리는 절반으로 줄고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죠. 그러니 밥은 전날 미리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따뜻하기만 해도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네 번째 원칙, 시간을 지켜라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아주 성실한 공무원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제는 7시에 먹고 오늘은 10시에 먹고 내일은 건너뛰고 하면 췌장이 헷갈려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인슐린이 제때 나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나와서 저혈당이 오기도 하죠.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기상 후 1시간 이내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췌장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췌장이 편안해야 혈당이 잡힙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 새콤함을 더해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 식초나 레몬즙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리거나 반찬으로 새콤한 미역, 오이 무침, 무생채 같은 것을 곁들이세요. 식초에 절인 음식은 그 자체로 혈당 상승 억제제입니다. 단 설탕을 듬뿍 넣은 매실청이나 설탕 절임은 안 됩니다. 오직 식초의 힘을 빌리셔야 합니다. 자, 원칙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박사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아침에 뭘 해 먹으라는 겁니까? 바빠 죽겠는데 복잡한 건 딱 질색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먹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강력 추천하는 초간단 기적의 아침 식단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들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 오트밀 죽기입니다. 냄비도 필요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용기에 오트밀 5스푼, 물 1컵, 그리고 다진 채소, 애호박, 당근, 버섯 등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 아무거나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세요. 그리고 꺼내서 달걀 하나를 톡 까서 넣고 휘휘 저은 뒤 다시 1분을 돌립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과 간장 약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끝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아침에 술술 넘어가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먹고 나서 두세 시간이 지나도 배가 꺼지지 않을 만큼 든든하죠. 두 번째는 두부 샐러드 비빔밥입니다. 밥그릇의 밥은 딱 반 공기 혹은 3분의 1 공기만 담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생식용 두부밥모를 으깨서 올리고 상추나 어린잎 채소를 산더미처럼 쌓으세요. 소스는 고추장이 아닙니다. 간장 1스푼, 사과식초, 1스푼 들기름, 1스푼을 섞은 것을 뿌려 비벼 드시는 겁니다. 고추장은 설탕 범벅이라 혈당을 올리지만 이 간장 식초 소스는 혈당을 잡아줍니다. 두부의 고소함과 채소의 아삭함이 어우러져서 밥이 적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빵을 포기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흰 식빵은 절대 안 됩니다. 거칠거칠한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한 조각 구우세요. 그 위에 삶은 달걀 으깬 것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두껍게 바르고 얇게 썬 사과, 몇 조각과 견과류를 올린 뒤 시나몬 파우더를 솔솔 뿌리는 겁니다. 빵의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지방이 감싸 안아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아하게 커피 한 잔 곁들이고 싶으시죠? 믹스커피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블랙커피나 원두커피를 드시되 너무 진하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2%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것을 태워 없애지 않으면 몸속에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뱃살이 나온 분들은 이 뱃살 자체가 염증 공장이라서 인슐린이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중을 줄여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굶어서 빼는 건 골병 드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뱃살만 쏙 빼는 마음 챙김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1년에 15kg을 빼고 당뇨, 약까지 끊으신 분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3부에서 그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3부입니다. 2부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려드렸다면 3부에서는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뱃살을 빼고 당뇨를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한 끗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요 하시지만 한 달 뒤에 오셔서는 박사님, 진짜 신기하게 살이 빠지고 혈당이 잡히네요 라며 놀라워 하십니다. 여러분, 당뇨를 고치려면 체중 조절, 특히 뱃살을 빼는 게 필수라는 건 다들 아시죠? 뱃살, 즉 내장 지방은 단순히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거대한 독소 공장입니다. 이 염증이 인슐린이 일하는 것을 방해해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을 뺀다고 하면 무조건 굶는 것부터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저녁을 안 먹겠다, 밥을 반이반 공기로 줄이겠다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젊을 때야 며칠 굶으면 살이 빠지지만 예순이 넘어서 굶으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이 창고가 부서지면 혈당 조절은 더 안 되고 기운만 없어집니다. 게다가 배고픔을 억지로 참으면 결국 폭식으로 이어져서 요요 현상이 오고 혈당은 더 널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을 빼는 법, 바로 마인드풀 아이팅, 마인드풀 이팅, 우리말로는 마음챙김 식사법입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허겁지겁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밥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가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양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이 잘못된 습관만 바로잡아도 운동 없이 살이 빠집니다. 저희 병원에서 1년 동안 15kg을 감량하고 당뇨 약을 끊으신 70대 환자분의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5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오래 씻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숟가락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최소한 15번에서 20번 이상 씹으세요. 입안에서 음식이 거의 물처럼 될 때까지 씹는 겁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오래 씹을수록 이 효소가 많이 나와서 소화를 돕고 무엇보다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빨리 먹는 사람은 뇌가 배부르다는 걸 알기도 전에 이미 과식한 상태가 되지만 천천히 씹으면 적게 먹어도 잘 먹었다 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80%에서 멈추기입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 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느낌이 들 때 수저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위장을 꽉 채우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두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활성산소가 적게 나와서 노화를 막아줍니다. 처음에는 이 느낌을 알기 어렵겠지만 첫 번째 단계인 오래 씻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배가 빨리 부르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오감으로 먹기입니다. 식사할 때 제발 텔레비전 좀 끄세요.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우리 뇌는 먹는 행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씹어 넘기게 되죠. 식탁 위에는 오직 음식과 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밥 아래 씹히는 느낌, 채소의 아삭한 소리, 반찬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뇌가 식사 자체에서 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군것질이나 야식 생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식사가 하나의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그릇 바꾸기입니다. 이것은 뇌를 속이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큰 냉면 그릇에 밥을 담으면 양이 적어 보여서 더 먹고 싶어지지만 작은 밥 공기에 밥을 담으면 수북해 보여서 시각적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오늘부터 집에 있는 국그릇과 밥그릇을 가장 작은 것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뷔페처럼 큰 접시 하나에 내가 먹을 반찬과 밥을 미리 다 덜어놓고 드세요. 이만큼만 먹겠다. 고 눈으로 확인하고 먹는 것과 반찬 통째로 놓고 집어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식전 물 한 잔의 기적입니다. 밥상에 앉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물이 위장을 살짝 채워줘서 가짜 배고픔을 없애주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단 식사 직전이나 도중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건 소화액을 묽게 해서 좋지 않으니 꼭 식사 30분 전을 지켜주세요. 자, 이렇게 3부에 걸쳐 당뇨를 이기는 식사법과 생활 습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혈당을 낮추는 3가지 보물, 계피, 사과 식초, 귀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밥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계란 두부를 먼저 드시고 밥은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추는 마음챙김 식사를 하세요. 이 원칙들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혈당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보증하는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박사님, 저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나이도 많고 약 먹은 지도 오래됐는데요. 라며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내일 태어날 새로운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뒤에는 몸속 적혈구가 깨끗한 피로 싹 바뀌게 되고 1년 뒤에는 뼈와 근육까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당뇨 환자니까 평생 아플 거야 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나는 내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의사가 주는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여러분이 차리는 밥상과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딱 하나라도 좋으니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피차 한 잔 마시는 것, 밥 먹기 전에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먹는 것,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나는 약을 끊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당당한 선언을 제가 그리고 함께하는 구독자님들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병원비 아끼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맛있는 식사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